우리가 정치 얘기도 하고 방송 얘기도 하고 현업에 있으면서 어려운 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떠드는 이유는 재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그 세상을 조금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좀 선한 영향력 뭐 이런 거 차원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비대위가 이제 이번 주에 뜨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시작이 내일이에요. 내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의결을 하면 내일부터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뜨는 건데 검사 시절 별명이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거거든요. 아, 우리 편집국장 두려워. 한동훈 스타일이 여의도에서 통할까? 이게 되게 뭐 궁금합니다. 뭐 저희가 이제 또 법조인 검사, 법조인. 검사도 했잖아요. 검사 뭐 이상해 보여요? 네? 검사, 군 검사. 제가 또 뭐 수사도 많이 해보고 이게 검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간이 별로 없어요. 기소, 불기소밖에 없어요. 아, 판사는 조금 달라. 형사 아니고 민사면 조정도 시켜보고 하지만 검사는 이게 OX 직업이기 때문에 정치에 그래서 부족한 잘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 정치를 하는 검사들은 한참 때를 벗어야 돼. 홍준표. 홍준표 성대모사 됩니까? 홍준표. 그만 홍준표입니다. 아니다 이거는 뭐야? 반갑습니다. 홍준표입니다. 내를 가지고 저 가타부타 하는데 그러면은 박지원을 징치할 수밖에 없어요. 징치? 내 페이스북 안 보나 봐.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망자하라. 망자라. 우리 고등 선배, 우리 홍준표 선배. 아까 확연으로 자, 근데 한동훈은 검사거든요. 근데 진짜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소년급제를 하고 그러고 딴 걸 해본 적이 없어. 계속 똑같은 일만 지금 몇 살이지? 50살 정도 됐는데 한 30년 정도를 그 일만 했거든. 네. 다른 걸 할 방법이 없어. 이게 우리가 나쁜 얘기인데 이게 협상, 일본말로 쇼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을 거라고. 근데 정치는 약간 쇼부의 밀당이 있어요. 아, 중요하죠.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성공 가능성은 1%다. 1%다. 예. 저는 M장. 형 저 N형. 말씀 많이 N형. 하시고 빨간색에 얘기했으면 그러니까 파란색 얘기해야지. 애년다워. 빨간색 패널 말씀 끝나셨습니까? 네, 저는 파란색 패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아니 너무 저 중립스러운 얘기 들으면 좀 피곤하실 수 있단 말이야. 시원한 얘기도 들려드려야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 성공 가능성이 낮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점치는 게 이게 이 전환이 확장으로서의 전환인가 축소로서의 전환인가를 봤을 때 저는 이 축소 전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공직자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본인 이미지 만들고 다 하셨잖아요. 근데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사실 공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 활동의 범위가 훨씬 더 확장돼야 말이 맞는데 이 구조상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비슷한 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다가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나올 때는 사실 확장의 전환이었어요. 아 약간 그렇죠. 그렇죠. 검찰총장은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거 하셨지만 그래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었지만 이 자리를 바꾸면서 확장의 전환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한동훈 장관은 할 수 있는 얘기가 더 줄어듭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더 줄어들고요. 네. 그런데 그 똑같은 인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이거에 근본적으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어디서 공부했어? 네. 누구 얘기야? 장성철 얘기야? 누구 얘기야? 저 뒤에 얘기는 없거든. 누구? 지금껏 장윤선 기자가 했던 얘기를 조합해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야, 그럴싸하더라. 어쩐지 그럴싸하더라. 다 조금씩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에 조금 섞었어요. 너무 면전에서 똑같이 하는 것도 그렇잖아. 아, 진짜 너무 웃기다. 면전에서 처음 해보거든. 그래서 조금 섞었습니다. 예. 그제 한 말, 어제 한 말, 뭐 3, 4일 전에 한 말. 조금 섞었어요. 예. 아, 김준일 에디터는 저는 제가 MBC의 그 신장식에 나가가지고 뭐 그거 발언한 거 가지고 뭐 막 조선일보가 기사 쓰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과반이 돼야 된다 그리고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막 민주당 뭐 제가 당원도 아니에요. 전 당직을 평생 가져본 적도 없고요. 당원을. 근데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힘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지금 총선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반윤석열,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의 이 압도적인 프레임을 뛰어넘을 만한 새로운 구도를 가져오는 게 매우 힘들다.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과반 다수당이 되려면은 수도권에서 40석 이상을 이겨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예, 40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지난 총선 때 83석이었어요. 84석.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비례 19석이니까 비례 뭐 이번에 20석 가져간다고 치면은 46석 이상을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어차피 TK에서는 못 가져오고 PK도 가져오기 힘들고요. 뭐 호남은 못 가져오고 충청도에서 한 5석 뭐 희망회로로 돌리면 5석 가져온다라면은 이제 수도권에서 40석을 가져와야지만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가능성은 전 10% 밑으로 봅니다. 네, 현재는 현재 그냥 구도상으로 봤을 때. 다만 이게 가장 이제 위험한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하러 안 오거나 아니면은 민주당이 싫어서 아예 다른 정당을 찍어버리거나 그래서 이게 다자구도, 삼자구도가 됐을 때 약간의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 좀 맥락이 닿는 건데 지금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가장 프레임이 강한데 다른 프레임이 들어올 거를 막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선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레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심판론이 하나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비명들이 탈당한 명분 그리고 이낙연을 비롯해서 삼총리가 만에 하나 뭉칠 가능성. 그러면은 최근에 MBC가 여론조사 결과 되게 재밌는 거 돌려봤는데 네. 이낙연하고 이재명, 그러니까 이준석 38%가 신당을 찍을 의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 28%가 이준석이었고 22%가 이낙연이었는데 둘이 합쳐도 76%가 이 당을 찍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파괴력이 상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은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 이유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반 윤석열 원툴 가지고 총선을 치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저기는 한동훈은 총선 물갈이를 엄청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어쨌든 지금까지 역대 총선에 보면은 굉장히 물갈이를 많이 하는 쪽이 정치 쇄신을 한다라고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많이 이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뭔가 개혁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물갈이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민주당은 굉장히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경선을 붙이는 데가 이제 민주당이니까 사실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돼. 그게 이제 나는 정치 개혁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난 대선 때 얘기했던 결선 투표제 그리고 뭐 다당제 뭐 비례 확대 뭐 예를 들면 이런 류의 연합 정치를 포함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을 해줘야지 이게 프레임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댓글에 김준일 애니형이 아니야. 엄청 말 잘한다고. 누구 깔아놨나? 내가 듣기 좋은 얘기 할 때 너무 좋은 형이야. 중립의 장점이야. 아, 저 형이 저렇게까지 좋게 얘기할 정도면 진짜 좋은 거야. 물론 이제 내가 듣기 싫은 얘기할 때 너무 밉지. 객관적인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 쪽은 저는 사실 변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민의힘이 변수가 아니냐. 민주당은 사실은 이런 걸 거예요 아마. 다당으로 좀 더 많이 가냐, 민주당이 가냐, 뭐 이 차인데 국민의힘이 변하냐 안 변하냐가 가장 중요한 이번 선거의 핵심 포인트인데 안 변했다 벌써. 굵직하게 안 변했다. 굵직하게. 만약에 지금이라도 저기 유승민이나 이준석 이쪽으로 가면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저기 타격이 클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 지금 거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은 뭐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이제 비대위원하고 보면 알 겁니다. 근데 내가 몇 명 얘기해 줄까요? 네, 얘기해 주세요. 몰라요, 저는. 비대위원, 전략공천 이런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고요. 그쵸. 결국은 그 국민의힘이 안 변하면 국민의힘 그 포션 요것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민주당이냐 다른 쪽이 더 많으냐. 요게 이제 우리는 선거 바라보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조금 다른 게 총선과 대선이 다른 점이 저는 이 총선은 어쨌든 지지자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지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투표장에 나갈 수 있게끔 그 명분을 만들어주느냐 그 싸움인데 저는 사람의 감정 중에 긍정 감정 중에 행동을 더 하게끔 만드는 건 부정 감정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이 분노의 마음으로 하는 분노 투표가 저는 더 무섭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도 이제 그렇지만 민주당 많은 지지자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 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테마주에 몰빵한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뼈 아프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너무 지금껏 그 구도에 얹혀서 와온 흐름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부터 시작해서 물론 민주당이 잘한 것들도 있었지만 국민의 여론의 흐름, 이 구도의 흐름에 얹혀가지고
또 이게 온 게 있었고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도 민주당이 크게 이겼다고 하지만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선명성을 띄지 못했어. 떴다면 저는 더 큰 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총선에서도 당연히 이기겠지. 당연히 이 구도의 흐름대로 가겠지라고 약간 얹혀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지자로서는 좀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강한 선명성으로 총선을 갔으면 좋겠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됩니까? 그게 어떻게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죄송한데 저 테마주 그래요? 농담이고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있죠.